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변운전입니다. 보험회사와 맞짱뜨기, 오늘은 62번째 시간으로서 보험 사기 치려고 체결한 보험 계약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받고자 가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고나 질병이 이미 발생하였는데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해서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타냈다가는 감옥 생활을 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다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서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금은 고사하고 철창 신세만 지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평소에 적은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점에서 사행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험에는 도덕적 위험이 상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상법에는 고지의무제도, 통지의무제도,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제도, 15세 미만자나 심신상실자를 피보험자로 정한 사망보험계약의 무효제도 등 여러가지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래도 도덕적 위험은 여전히 상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계약자가 사기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가 낭패를 보았던 사례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오른쪽 아래 구독 알람 설정과 왼쪽 아래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특별한 직업도 없고 소득도 없던 30대 후반의 미혼남인 강모씨. 그는 국내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자 어느 날부터 중국을 오가며 속칭 보따리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생만 할 뿐 기대하였던 수입이 발생하지 않자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인천공항 대합실 부스에 마련된 여행자보험 대리점에서 해외 여행자보험을 한 보험회사에 한 건씩 4보험회사에 총 4건을 체결합니다. 중국으로 건너간 그는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엄청난 음모를 꾸밉니다. 중국을 자주 드나들고 오랫동안 체류를 했던 곳이라 중국 현지인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강 씨는 그 친구와 함께 시내에서 소주 여러 병과 맥주 안주를 사서 검은 봉지에 담아 들고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목적지는 예전에 2번 가본 적이 있던 중국 친구 아버지의 시골집인데 택시로 1시간은 좋게 걸리는 시내에서 꽤나 떨어져 있는 시골 외딴 집입니다. 친구의 아버지가 혼자 농사 지으면서 살고 있는 집입니다. 시골집에 도착한 2명은 마루에 걸터 앉아 시내에서 사가지고 온 술과 안주를 먹었습니다. 취기가 얼큰하게 돌자 강 씨는 뒷관을 갔다 오겠다며 일어섰습니다. 그는 툇마루를 내려와 섬도를 디디다가 균형을 잃고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친구가 나서며 안 다쳤어? 내가 부축해줄까? 하니까 극구 거절하며 뒷관으로 비틀거리며 갔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뒷관에서 악 소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란 친구가 소리난 쪽을 향하여 가려는데 그가 비틀거리면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왼손으로 움켜잡은 오른손 손가락에서는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친구는 놀라서 먹은 술이 다 깨어버렸습니다. 피가 솟는 부분을 자세히 보니까 오른손 엄지와 약지만 빼고 가운데 세 손가락이 잘리고 없었습니다. 친구는 줄줄 흐르는 피부터 지혈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방 안에서 수건을 꺼내와 그의 오른 손목을 꽁꽁 동여 맨 후 전화로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둘은
택시를 타고 시내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향하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그와 그의 친구는 병원 직원의 안내로 곧바로 수술실로 향하였습니다. 의사는 잘려진 손가락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잘린 손가락을 보니까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뒷간에 있는 똥통에 집어넣어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봉합 수술을 하려면 잘려진 손가락이 있어야 한다고 의사가 말하였습니다. 친구가 지금이라도 가서 가지고 올까요? 하고 말하자 의사는 이미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틀렸다고 말하였습니다. 더구나 똥통에 넣어버렸다면 이미 오염되어서 못 쓴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가 그에게 손가락 절단 이유를 묻자 그는 술 취해서 시골집 뒷간에 오줌 누러 갔다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희한한 물건이 있기에 그것이 무엇에 쓰이는 것인지 궁금하여 옆에 있던 볏짚을 한 주먹 쥐어서 잘라보려다가 술이 취해 무거운 칼날을 놓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친구는 그것이 소염을 써는 작두라고 말하면서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사고가 나고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중국에 사업차 갔다가 현지 친구의 시골집에 가서 술을 먹고 화장실에 갔다가 태어나서 처음 본 희귀한 물건이 있기에 만져보다가 실수로 그만 이렇게 된 것이라면서 장애보험금을 청구하면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체결한 보험계약은 모두 보험기간이 1년짜리인 해외 여행자 보험들이었는데 4개 보험사에 각 한 건씩 총 4건이었습니다. 재해로 인하여 손가락 3개가 절단되었을 때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의 합계액은 3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은 모두 고의사고만 면책이고 중과실 및 과실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때문에 저는 고의사고가 아니고 과실로 인한 사고이므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은 다 보험금을 지급할 텐데 왜 굳이 저희 법무법인을 통하여 법적 청구를 하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4개 보험사가 모두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고의사고로 보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그런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고의로 자른 것입니까? 아니면 만취 상태에서 실수를 하여 잘린 것입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나중에 다 밝혀지니까요. 그는 말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술이 취한 상태에서 실수로 그런 것입니다. 특별한 직업도 없고 소득도 없는 그는 변호사 착수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착수금을 지불하지 않는 대신 성공보수를 조금 더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인 4개 보험회사는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경찰 조사 기록, 보험회사 조사팀의 중국 현지 조사 내용 등을 서중으로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인 즉슨 강 모 씨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손가락을 잘랐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강 모 씨와 같이 술을 마셨던 친구의 자필 확인서까지 서중으로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강 모 씨가 보험금을 타게 되면 2천만 원을 줄 테니까 만취 상태로 헛간에 소변 보러 갔다가 실수로 잘린 것이라고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강 씨의 잘린 손가락 부위를 보면 실수로는 도저히 잘릴 수 없는 부위라고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런 의심을 받을 만도 한 이유는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 4개가 잘린 것도 아니고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2지, 3지, 4지 손가락 3개만 잘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 모 씨는 같이 술을 먹은 친구가 경찰이든
보험사 조사 직원이든 그 누구에게도 자필 확인서를 써준 사실이 없다고 말하면서 보험회사가 제출한 친구의 자필 확인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 친구를 국내로 불러들여서 증인으로 세우든지 중국 현지에서 필적감정을 실시해보자고 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희 제의에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심 결과는 우리의 패소였습니다. 그러자 강모 씨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 항소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강모 씨의 요구대로 인지대와 송달료는 추후 보정하기로 하고 우선 인지대 1만 원만 납부하고 항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강모 씨는 인지를 납부하라는 법원의 보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돈도 입금해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항소해달라고 한 사람이 한 달이 넘도록 가타부타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저는 이런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해외여행자 보험 4건을 가입한 후 보험사들의 사고 조사가 허술할 수밖에 없는 중국에서 고의로 손가락을 자른 후 혼자서는 보험금 수령이 녹록하지 않겠다고 판단하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청구해 보려고 했다가 사태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항소를 포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착수금을 1원도 지불하지 않았으니 패소해도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말입니다. 보정기일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못하여 항소는 결국 각하되었습니다. 4개의 보험회사는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강 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를 하였던 상태라 그는 계속 경찰 조사를 받았던 걸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와는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으므로 자세한 이후 상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 사고를 냈던 사람이 감옥에 갔다는 뉴스를 종종 접합니다. 그들은 보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줄 보험금도 안 주거나 적게 주려고 하는 것이 보험회사인데 일부러 사고를 낸 사람들에게 보험회사가 순순히 보험금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어이없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도하는 사소한 보험 사기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입원비 한두 푼 정도의 소액 보험금은 보험회사들도 실사 없이 입퇴원 확인서 서류만 확인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번 사기에 맞들린 사람은 좀 더 큰 사기 유혹에서 빠져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소도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사기를 저지를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기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험은 사행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은 타 계약들보다 더욱더 계약 당사자의 신의칙 및 정직이 요구됩니다. 상법에서 보험회사에게는 약관 교부 설명 의무를 지게 하고 계약자에게는 고지 의무 및 통지 의무를 지게 하는 것도 다 이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보험은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이미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숨기고 가입해서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고의로 사고를 내어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괜히 흑심 품고 보험을 가입했다가 돈만 낭비하고 인생 망치는 일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횡포를 일삼는 일명 이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책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이상한 보험회사를 구입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